새끼발가락 요 자리인데 뭐 사실 실제로 보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방광경락의 용도라고 하면 이 새끼발가락에서 이제 방광근을 꼭 잡고 있는 건 있죠. 여기서 딱 끝나서 용천으로 연결되는 과정들은 아직 밝혀지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새끼발가락이 아프다 하면 이건 신장하고 무조건 연결된다. 방광 연결되고 또 여기에 용천의 이 자리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여기 여러분 집에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신장경락이 용천에서 시작해서 바로 여기서 그냥 바로 연곡이라 그래서 용천 쪽 이쪽 용천 연곡이라 그래서 바로 뒤꿈치 쪽으로 바로 이렇게 빠져내려가요. 바로 이 얘기는 내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이 발바닥도 손바닥과 마찬가지인데 엄지발가락 밑으로 요쪽 능선으로 발바닥 쪽으로 내려가는 건 요 비장경락. 그 다음에 신장경락이 어디로 와야 되냐면 신장경락이 지금 용천에서 바로 안쪽 아킬레스건 쪽으로 가거든요. 이렇게 오면 안 되고 새끼발가락에서 바깥쪽 발바닥 바깥쪽 라인을 타고 가다가 올라가야 된다. 그 다음에 간경은 어디로 와야 된다. 간경은 세 번째 발가락에서 발바닥 정중앙으로 와야 된다. 요렇게 구분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만 보면 어떻게 되냐면 발바닥이 아픈 거는 무조건 어디밖에 없냐? 신장밖에 없어요. 발바닥 아프다 그러면 무조건 신장경락을 조절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러니까 나을 리가 없는 거예요. 손바닥 가운데가 아픈 걸 우리가 터널 증후군 이렇게 해서 그게 심포경락인 것처럼 발바닥 전 가운데도 무조건 이거는 족저근막염 이건 가운데거든요. 이 가운데는 이거는 간경인데 내가 주장하는 건 간경인데 기존에는 이 발바닥에는 신장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신장만 갖고 치료하고 자극 줘봤다 아무 의미가 없더라. 그래서 발바닥도 안쪽이냐 새끼발가락 쪽이냐 가운데냐에 따라서 구분돼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용천 연곡은 실제로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발바닥 바깥쪽으로 해서 올라온다. 올라와서 여기 지금 안쪽 복숭아뼈 밑에 여기 있는데 이 조해 자리가 아까 봤던 뭡니까? 이 조해 지점이 기경팔맥에 우리가 다리 아플 때 다리가 안쪽이 아플 때 조절하는 자리가 되죠. 그래서 여기 집중적으로 4-5개 다 몰려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이 우리가 여기서는 뭐 태계부터 해서 조해, 대종, 수천, 태계, 교신, 복류 이 전체가 결국 수지침에서 몇 번이다? 제2번이다. 요것만 태계만 제3번이다. 왜 태계는 제3번이냐 하면 저 위치가 보면은 태계가 교신보다 밑에 있고 이 조해가 훨씬 더 뒷자리이긴 한데 태계가 이게 신장의 토혈이거든. 오수혈을 보면 오수혈은 신장의 토혈이니까 신장 유혈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장의 우리 기맥에서도 신장 토혈이 목화토 제1, 2, 3 이래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혈들은 뭐다? 상응점으로서의 제2, 2번이 되고 이 태계만 어디에? 오수혈로 따지다 보니까 뭐가 된다? 제3번이 되는 거죠. 뭐 굳이 여러분들은 그걸 신경 안 쓰셔도 되긴 한데 이렇게 해서 안쪽 음곡에서 바로 여기서 조금 그림이 그냥 직선으로 올라왔는데 직선으로 올라온 건 조금 요거는 그림이 어폐가 있고요. 바로 와서 사타구니를 그냥 한번 감싸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 생식기를 타고 제일 가까이 올라올 수 있는 게 바로 신장의 사타구니를 가장 많이 거쳐서 생식기 위로 옆으로 타고 올라오는 길이죠. 그래서 이 신장이 인맥과 가장
나란하게 가까이 붙어서 인맥이 몇 촌이냐? 0.5촌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맥에는 무슨 경? 방광경이 동맥과 나란하다면 인맥은 신장경이 나란한데 복부에서는 0.5촌, 흉부에 가서는 2촌으로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복부에는 0.5촌 벌어졌다가 흉부에 가서는 2촌으로 벌어져서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에 바로 유부가 쇄골 바로 아래 지점이죠. 쇄골 바로 아래 지점인데 여기서 좀 하나 생깁니다. 그럼 여기서 이 혈이 끝나는 건 맞아요. 여기 끝났는데 우리 보면 요게 유부가 끝나고 폐가 여기에 있고 폐가 중부가 여기 있고 폐. 네. 이거 끝나는 거구나. 끝나는 건 아니구나. 끝나는 지점끼리 봐야 되는데 여기가 대포죠. 대포. 여기가 기문이고 여기가 유부가 되죠. 그래서 몸통이니까 몸통에서 옆에서 보면 여기 앞이 되고 여기 뒤가 되고 여기 중간이 된다는 거죠. 몸통에서 봐야 되니까. 그래서 몸통에서 치다 보면 이게 제일 앞에 뒤에 중간 이래 되는데 기능은 여기서 그 혈은 여기서 끝났는데 심장의 기능은 신장 기능은 혈은 여기서 끝났는데 신장 다음에 어떻게 연결되냐면 심포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럼 실제 심포의 시작혈은 어디냐면 다음 나오지만 젖꼭지 옆에 여기 천지란 자리예요. 여기. 천지 지점인데 그럼 천지로 이 연결될 때 요게 요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심포가 심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심장이 뭘 다스리냐면 혈을 다스리죠. 혈을 다스리기 때문에 심포가 어디로 가냐면 이게 입까지 가든 혀까지 가든 혀뿌리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혀뿌리를 설본이라고 하죠. 설본. 혀뿌리까지 가서 보이지 않게 가서 그 다음에 이게 천지까지 심포 시작하는 혈로 연결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심포하고 심장이 결합할 때는 보이지 않게 어디서 서로가 주고받는다 하면은 혀의 혀뿌리에서 주고받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 생각했는 건지 아닌지 아니면 뒤에 임상적으로 알았는지 몰라도 실제 여기서 쇄골에서 설본 혀까지 가는 이 사이에 나타나는 모든 증상들이 어떤 게 있다? 목 아픈 증상이죠. 기관지염, 인후염, 편도선염 이 모든 목과 관련되고 혀끝과 관련된 모든 증상들은 대부분 심장이 들어요. 하물며 아침에 일어나보면 여러분 이 목젖이 부었을 때 있지 않습니까? 목젖이 붓고 목이 떡 막혀있다. 숨도 안 쉬어주고 뭐 이렇게 목젖이 충돌해져 있다. 이때 심장, 기관지, 목, 호흡기는 폐라고 하지만 그 폐는 이미 저 밑에 들어가야 돼요. 폐는 어디서 시작하는 거야? 이 여기 말하는 거예요. 기관지에 해당되는 폐하고 연결되는 그 곳은 어디냐? 바로 심장이에요. 그러니까 목젖이 축 처졌거나 편도가 부었거나 기관지가 아프거나 인후가 퉁퉁 부었을 때요. 신사법입니다. 오른쪽에. 왼쪽도 마찬가지고. 왼쪽이면 뭘 써야 되죠? 신보법. 오른쪽이면 신사법. 이렇게 해서 일단 침을 아니면 공도 좋고 침이 제일 빠르죠. 침을 신사법이든 신보법이든 신장기맥에 싹 꽂아서 그러면 일단 그 자체만 가지고도 늘어졌던 목젖이 축 올라가요. 그러다가 거기서 조금 더 탁기를 조금만 빼면 뺄수록 목이 시원하게 민트향 먹은 만큼 한 번에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기관지, 인후, 편도선 이런 목에 나타나는 이쪽 증상은
위장도 아니거든요. 그건 신장이에요. 근데 요 옆에가 뭡니까? 요렇게 흘러가는 요 옆자리가 바로 뭐죠? 여기가 위경이잖아요. 그죠? 그럼 위경이 아니다 할 수도 없는 게 신장과 위장은 무슨 관계다? 첨가상 무게합. 무가 위장, 개가 신장. 예. 표정들을 보니까 다 알고 있는 표정인데 그나마 뭐 이렇게 예. 김종환 선생님처럼 손가락으로 짚어라도 보면 계산되는데 딴 분들은 뭐 다 안다는 표정이니까 그러니까 아시니까 그래. 무게합이에요. 무게합이니까 위장과 신장을 항상 같이 가는데 근데 목의 편도가 붓고 이래 떨어질 때 이걸 위장으로 치료해서는 반응이 그래 빠르지 않아요. 신장으로 탁 하면 뭐라 해야 되나 이거는 막 기가 막히게 촥촥 달라붙어요. 달라붙어요. 그런 것들은 아주 쉽죠. 그리고 심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1번에 피 한 방울 먼저 빼는 거죠. 예. 제1번 살짝 피 한 방울 빼요. 아침에 일어나서 목이 붓가면 아주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힘들고. 그때 그냥 딱 보면 피 한 방울 빼고 치마는 보사법 아니면 뭐 피를 빼기 싫으면 탁기만 제거해도 그냥 구멍이 이렇게 민트향처럼 속이 뻥 뚫리듯이 시원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그런 경험칙으로 보면은 뭐가 된다? 확실히 신장경락이 여기 유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설봉까지 연결되는 건 맞겠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죠. 쇄골이 삐뚤 걸 뭐라 했습니까? 위실이라 했잖아요. 쇄골 삐뚤 건 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왜 그러죠? 쇄골은 신장인데 위장은 쇄골 옆으로 내려오다가 어떻게 합니까? 위장은 신장 옆으로 가다가 어떻게 한다? 신장은 거꾸로 보이지 않게 올라가지만 위장은 이렇게 내려오다가 쇄골로 싹 떨어져 이렇게 내려오자는 거죠. 그러니까 신장과 위장이 거의 비슷하게 겹쳐요. 대신 신장은 올라가고 위장은 내려오는 그 차이가 되는데 쇄골의 상점은 요 위치인데 목 밑에 여기가 목이니까 여기 천돌이니까 요 라인이 쇄골이거든요. 그러면 신장의 기맥 요 밑에서 끝나야 되겠죠. 유부의 상점 여기 있는데 근데 이분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 아니면 제대로 하셨는지 몰라도 신장 기맥은 경맥과 상관없이 여기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38번 여기니까 이게 호흡기 기관지 편도선은 꼭 이건 신장이다. 근데 그것은 여기 신장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 상점 자리는 크게 의미가 많이 없어요. 상점으로 오는데 신장은 기능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기맥보사로서 효과가 크죠. 그래서 보사법을 써서 사법이나 보법을 통해서 기맥보제로 바로 요 목에 있는 증상들을 해소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굉장히 이 점은 굉장히 높이 살만합니다. 만약에 이게 아니면 이런 개념이 아니면 지금 여러분 보신 요 상태만 보면요 신장은 아주 단조로워요. 발바닥, 무릎, 생식기. 그다음 이거는 인맥과 거의 나란하기 때문에 흉통을 다스리려면 어디가 좋죠? 신장보다는 위장이 좋죠. 복통을 다스리는 것은 신장보다도 위장이 좋고요. 그리고 쇄골을 다스리는 것도 신장보다는 위장이 좋은데 그래서 신장경의 적용 범위가 요 상태로만 보면 경맥으로 보면 몇 곳 안 돼요. 그런데 그 신장경의 핵심 가장 반응이 좋은 게 어디냐? 여기서 드러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설본에까지 보이지 가상의 선에서 그 신장경의 아주 중요한 가장 요점들이 여기에 있던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과 심포가 설본에서 교차한다라는 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장의 가장 중요한 걸 놓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좀 더 나가면 말더듬하거나 말이 늦거나 또 말이 짧거나 표현력이 그래서 언어 구사에 대한 기능적인 문제가 있다. 이건 어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혀를 잘 못 움직이니까 이게 신장과 심포가 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신장과 심포.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혀는 심장이 다스린다 해서 심장을 하는데 여러분 가난 심장은 건들 게 없습니다. 가난 심장은 건들 게 없고 심장 기능을 다스리려면 어디다? 심장 대신 일해주는 건 다 심포가 하는 거다. 심포. 정말 죽기 전에나 심장 하는 거지 대부분 기능적인 것은 심포가 한다. 그러니까 심장은 발바닥이 아파도 무조건 심장이 아니다. 발바닥 중에서도 새끼발가락 쪽으로 우리가 발바닥을 나눠서 다닌다 이렇게 했었죠. 예. 여기서 한번 이제 오늘 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손가락은 어떨까? 이거는 무조건 새끼손가락으로 가서 새끼발가락으로 갔다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겨드랑이에서 새끼손가락, 손바닥으로 새끼손가락으로 갔다가 어디로? 다시 새끼손가락 바깥에서 해서 얼굴로 갔다가 얼굴에서 귀 앞에서 천국에서 끝났던 것이 눈 앞쪽에 내자 정명에서 다시 몸 뒤로 여기는 팔 뒤로 팔 내측 뒤로 팔 외측 뒤로 어깨도 뒤로 그래서 머리 뒤로 와서 몸통을 뒤로 감싸서 가죠. 그러면 이 몸통을 통과하는 경맥은 몇 개가 있죠? 상체와 하체를 다 통과하는 몸통을 통과하는 경맥이 담, 방광, 위장 이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개만 그 머리에서 몸통까지 그대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 세 개가 그러니까 모든 걸 이야기해 주죠. 위장은 앞으로 가니까 몸 앞쪽, 방광은 뒤로 가니까 몸 뒤쪽, 담은 앞도 뒤도 아닌 옆구리 다음 주 이래야 되겠죠. 뒤로 내려와서 새끼발가락에서 다시 새끼발가락, 그리고 저기서 새끼발가락 끝났으니까 엄밀히 말하면 심장도 새끼발가락에서 와야 된다. 그죠? 새끼발가락에서 와서 이 새끼발가락에서 다시 가슴까지 올라간다. 요 4개. 여기 조곤조곤 각 자리마다 혈마다 혈이 의미가 있는 자리도 없는 자리가 있는데 여기에 이거 절대 너무 신경 쓸 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치료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치료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과거에는 이런 자리들이 매우 근거 있게 이제 보였었는데요. 지금은 근거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적으로 과거의 문명들을 이야기할 때 현재의 양자 역학으로 보는데 전자의 이동이라든지 전기의 반응점들은 절대적으로 우리 몸에서 불규칙적이지 않더라. 몸도 뭐다? 전자의 이동이고 중성자와 전자의 세포의 물질이니까 신체는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의 에너지 이동과 입자의 이동들은 전자의 이동으로 계산한다면 절대로 불규칙적이지 않다. 규칙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응이 나타나는 위치와 자리들이 이렇게 여기는 이만큼 몇 개가 있고 여기는 없고 여기는 있고 이렇게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주요 관절 부위마다 뭐가 된다? 규칙적인 밸런스별로 반응점이 나타나게 돼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치료도 수리치료 여러분 기내를 열 때 여러분이 각 마디마디를 혈 위치를 찾을 때 제가 말씀을 어떻게 드렸냐면은 주름을 잘 살피려 했지만 그 주름이 왜 어떻게 생기냐 마음대로 생기는 게 아니고 그 주름 생기는 걸 보면 적절한 규칙성을 가지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따가 이 편집을 하면 엄쌤님 얼굴이 말한 편집 제일 앞자리에 나옵니다. 주름도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주름이 생기는 것도 그 전자의 진동에 의해서 거의 규칙적으로 잘 생겨요. 그리고 우리 치료도 어떻게 되냐면은 위치를 볼 때도 자꾸 반반을 정확하게 좀 나눠서 해야 됩니다. 반반 나눠서. 그러니까 이 물수점에 달려서 돌을 던져봐도 아주 그 항열대로 흘러가듯이 이렇게, 그래서 이런 점들은 과거에 해부학적으로 볼 때 아픈 자리, 위험한 자리, 이런 자리를 표시하고 이렇게 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거의, 그리고 이 지점들, 혈 위치들이 과연 누가 그 자리가 맞다, 그 자리가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팔이 긴 사람, 짧은 사람 뭐가 있어요? 그래 1촌, 2촌, 3촌 하지만 그 자체가 매우 합리적이거나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않다. 누가 그 할 수가 없다 이거. 그래서 이 혈 위치는 제가 말 관념적이다. 이름 자체가 관념적이거든요. 이름이 관념적이에요. 이름. 지금도 새로운 혈들이 계속 튀어나와요. 자기 생각에 나보니까 중요하더라. 이런 자리에 한번 나가는데 이게 효과가 몇 개 있는 거야. 근데 지도에는 없어. 아, 그럼 내 이름 하나 집어넣자. 이래 되는 거죠. 그 사람 권위 있는 사람은 올라가는 거고, 권위 없으면 안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야기를 하는데 병렬이 몇 개냐? 아직도 이 갖고 싸워요. 한쪽은 365개다. 아니다. 365개다. 361개다. 이 두 개 갖고 엄청난 싸움이다. 365개라는 사람은 부족한 4개를 채워 넣어야 되고 361개라는 사람은 채워야 돼. 근데 둘 다 이유는 있어요. 365개라는 사람은 뭡니까? 사람도 지구니까 지구가 1년에 돌아가는 며칠 돌아간다? 1년 365일이니까 야 365.25일이더라. 0.25는 어떤 너? 그래 따지고 361개라는 사람은 뭐예요? 어떤 원리를 하죠? 우주의 원리는 주역에서 생기는데 주역은 천원지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평평한 땅을 이야기해서 땅 따먹기 위해서 만든 그게 무슨 원리입니까? 그게 바둑판의 원리잖아요. 바둑판의 원리가 바로 천원지방의 원리인데 바둑판이 총 몇 점이냐? 361개의 교차점이다. 이 사람의 혈도 361개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필요한 자리를 찾아서 세야 되는데 총 개수를 먼저 말해놓고 그걸 361개를 끼워 맞추려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거듭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혈이 아니라 혈맥의 경로다. 정말 경로가 중요합니다. 질문 하나 있는데. 예. 아까 말그 방광경과 관련해가지고. 예? 방광경. 방광경, 예. 그 정맥의 방향과 방광경의 흐름이 같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 정맥의 흐름과 방향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맥이 위치한 혈 위치가 위치가 방광경의 경맥과 같지만 정맥의 흐름과 방광경은 반대죠. 방광경 유주는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거고 정맥은 밑에서 올라오는 거고. 예, 그렇게 해서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리에서는 우리가 팔에서는 동맥과 정맥의 유주 방향이 같아서 잘 활용할 수가 있는데 다리는 안 맞는 거죠. 반대가 되죠. 그 원리가 그렇습니다. 실제로. 기맥을 한번 환산해서 보면요. 실제로 여기 G1번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수지침에서는 G1번을 요 밑에 자리를 하는데 실제 이 자리 위치는 어디로 봐야 되냐? 우리 극처음 자리는 마디에 있는 게 사실 맞거든요. 이게 G1번이 사실 G3번 자리가 극천돼야 되는데 그런 G1번을 떨어뜨려 놨어요. 떨어뜨려 놨는데 이 의미는 이제 사실 여기가 표현하기가 우리 몸으로 표현하기가 쉽진 않죠. 이렇게 갈비뼈가 이렇게 오니까 여기가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라서 하는데 일단 엄밀히 말하면 G1번의 반응이
어떻게 신장이 오는지 안 오는지는 요거는 제가 아직 실험을 못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실험을 해보면 될까요? 지난번에 한번 해보기나 심실맥을 만들어 놓고 G1번 반응이 있는 곳을 찾으면 되거든요. 이 자리가 반응이 있으면 맥이 뭘로 온다? 평인집에 돌아올 것이고, 반응이 없으면 심장에 해당되는 자리가 아닐 거죠. 그래서 요 근처를 몇 번 더 눌려보면 G1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비슷한 지점은 여기가 어디였습니까? 비장이 여기 밑에 떨어 요 G1번 바로 밑에가 여기가 뭐가 나오냐면 비장혈이 돼. 대포 F10 F22번이 사실 요 근처거든요. 심장 극처 밑에니까. 그래서 어쩌면 이 G1번 근처가 비장의 반응점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G1번에서 G15번까지 가면 여기서 반대로 넘어가서 소장기맥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소장기맥이 내려와서 소장기맥 어깨에서 여기가 견갑골로 보면 되는데, 이렇게 보면 여기가 견중류, 아까 목에서 방광기맥과 바로 가장 붙어 있는 자리. 극심하게 흘러가는 방향이 턴돼서 앞쪽으로 가죠. 그래서 바로 목 밑에 이 자리가 되죠. 이 자리. 이 자리를 우리가 두경혈로 쓰는 자리 아닙니까? 여기가 소장 두경. 소장. 여기가 방광 두경. 되죠? 여기 있네요. 여기 있고. 이 자리가.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가서 사실 요렇게 와서 어디 갑니까? 요렇게 와서 예쁘지 않은 게 있구나. H가 이제 소장기맥이 저렇게 여기서 몸 앞쪽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죠? 이렇게 넘어가서 얼굴까지 가서 귀 앞에 H14번으로 이렇게 빠져. 이 지점에서 다시 방광기맥은 좀 전에 여기는 I18번 이렇게 표시했지만 여기가 I의 19번 이 자리를 우리 두경보사혈이죠. 바로 옆에 자리가 소장보사혈, 소장두경혈이죠. 그죠? 두경보사 지점이죠. 여기는 유지 방향이 반대가 되니까 요 얘기를 아까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방광기맥이 아무리 먼저 내려오더라도 여기 몇 번? B1번. B1번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B1번으로는. 그죠? B2번. 왜? 항문까지는 안 돌아가기 때문에 B2번에서 I24번을 가는 게 낫다. 그리고 아까 했던 게 뭐냐면은 I19번이 아니고 I9번이겠네. 그죠? I9번. 그럼 요 I10번부터 여기가 몇 번이죠? I22번까지. I10번부터 I22번까지 하나씩 배당시키면 뭐가 되냐면 그게 아까 말했던 기유혈 이래 돼 있어. 기유혈. 그래서 I10번 여기가 폐가 되죠. 11 포 12 심장 이래 돼 있네. 예. 이게 심장 폐 포 10 13번이 격유 14번 여기서부터 뭐가 됩니까? 기위혈 뭐가 된다? 간, 당, 비, 위, 상, 신, 대, 소, 방. 여기가 기위혈이 이렇게 이제 I2번부터 우리가 허리 아플 때 허리에 보면 양실증 허리가 아프다 그래서 허리 척추 디스크 있을 때
이 디스크가 있을 때 상점을 우리가 흔히 보면 3번, 요추 3번, 4번, 5번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리가 바로 여기 부위에서 퍼지죠. 이렇게 허리가 되죠. 저기를 크게 넘어 벗어 넘지는 않습니다. 이미 요 위로 하면 뭐가 됩니까? 이쪽 위로 할 때는 여기는 등이 되는 거니까 등 아래에서부터 등과 다리가 만나는 곳이 이제 엉덩이가 만나는 곳이 허리가 되니까 요 등처 부위가 허리의 상부가 되겠다. 아, 회장 요거 우리가 잘못됐네. 요거 그죠? 요거 바꾼 게 있는데. 요것도 잘못됐습니다. 이거 신장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2년에 한 번씩 실수하는데 오늘 큰일 났네. 요것도 아까 여기 I B1번까지 안 내려오듯이 신장을 신장은 사타구니 타고 오긴 맞네. 예, 1번 맞는데. 맞아. 예. 신장 유일하게 신장만이 어떠냐? 신장만이 사타구니를 타고 생식기를 타고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뒤에서. 그래서 A1번을 타고 와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오늘 그대로 맞는 얘기 맞습니다.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나머지는 A3번에서 가야 돼요. 위장은 여기서 내려오면서 어디로? A3번에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안 내려온다는 겁니다. 간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A3번까지 안 내려온다. 비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와야 돼요.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A1번까지 온다는 얘기는 A1번을 거쳐간다는 얘기는 사타구니 다시 말해서 회음을 지나온다는 거예요. 회음을 지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은 이 발, 용천이죠. 용천인데 실제 용천이 아니고 우리는 어디에 가야 되냐면 여기 용천이 아니라 여기가 제1번이 오지. 내지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 자리. 내지음에서 와서 제11번에서 여기서 이제 바뀌었죠. 이 제11번은 우리는 이 자리를 사실 뭘로 하죠? 이 자리를 임파절 조절열로 제11번을 쓰죠. 저기서 손바닥으로 내려와서 이 회음을 거쳐서 올라간다. 회음을 거쳐서 아주 중요한 지점. 여기까지가 오늘 봤던 팔요혈 자리는 어느 중식입니까? 팔요혈은 여기 보시면 엉치 가운데 예, 쪽, 예. 엉치뼈 그리고 가장 엉덩이 튀어나온 자리, 회음까지 안 돼가 뒤에 그리고 우리가 선골, 꼬리뼈 부위를 보시면 돼요. 꼬리뼈, 뼈 마지막 부위. 상응점이 예, 예. 여기입니다. 여기. 요게 요 자리입니다. 앞부분. 예. 그러니까 그 B2번 거의 가까이 여기가. 네. 꼬리뼈 부위. 그렇죠? 여기에 보면 요 자리가 제2번이 요것도 팔성혈이죠. 여기에 I38도 팔성혈이죠. 나온 김에 팔성혈 한번 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몇 번입니까? 그렇지. 팔성혈 맞죠, 그죠?
그 다음에 C8, L4 8선이요. 여기에 C에 8번, 그 다음에 K에 9번, F4번, J2번. 그래서 J2, F4, K9, C8 요 4개가 4개. C8, K9, F4, J2 두 개죠. 그 다음 HE, L4, I38, M31. 8열 이름으로 같이 가면 HE가 아까 뭐였죠? 9개. L4가 외관, M31 이문, I38 신매, K9 외관, CF8 열결, F4 공선, J2 계획. 사실 이렇게 중요열들은 몇 가지씩을 이렇게 쉽게 외워가다 보면 전반적인 경력 자체가 그냥 사실 거의 다 이렇게 쉽게 빨리 외워지게 되고 가까이 오게 되긴 합니다.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 남은 거는 이제 거름경과 소양경이 남았는데요. 거름경과 소양경은 내용이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혈도 족거름 족소양 담경이 좀 많긴 하지만 그거 많아도 그렇게 내용이 많지는 않아서 다음 시간 그걸 한 시간 안에 빨리 정리가 되면 이제 본론적으로 어디 갈 거냐면은 저 뒤에 장부, 장상론으로 갈 겁니다. 12장부, 12장부의 장상론. 그래서 장부의 이해를 먼저 빨리 한번 훑어서 그걸 한번 다 보는 것을 상반기에 연구반, 상반기 그 부경부 결혼반 내용까지 하겠습니다.